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 3회 전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어요. 자, 61번 보시면, 61번 보시면, 지역의 과도응답에서 감쇄비란, 감쇄비가 뭐냐, 감쇄비.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의 오버슈트죠, 제2의. 뭐, 이걸, 최대 오버슈트를 제1의 오버슈트분의 제2의 오버슈트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답이 1번, 제2의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62번은 말이죠. 62번은, YZ가 Z 변하는 값이 Z-1, Z-2Z 이렇게 했어요. 역변환하면 우리가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Z-변환 함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시간 함수하고 라플라스 변환 함수고요. Z-변환 함수가 계속 반복돼서 3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Z-변환 1 나오고요. 인디셜 함수요. 이거는 S분의 1, Z-1분의 Z고요. 그 다음에 이의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이고요. Z-A-AT분의 Z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Y0라고 하면 Y0를 Z분의 YZ를 하면 뭐가 되냐면 Z-1분의 Z-1분의 뭐가 남어? 2가 남잖아. 이걸 나중에 여기 계산해서 Z를 곱해주려고, Z를 곱해주려니까 Z를 곱해주려고 일단은 Z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부분분수 전개법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S-1분의 K1 Z-1분의 K1 Z K2가 되잖아. K2. 그럼 K1은 뭐야? K1의 분모 Z-1 곱하고 Z 대신에 뭐로 주면 돼, 이거? 1로 주면 되겠죠? 그러나 Z-1 곱하면 1로 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K2는 Y0, 이 Z지, Z. Y0, Z에다가 Z. Y0, Z에다가 뭘 곱하느냐? Z-를 곱하고 Z 대신에 뭐로 주느냐? 2 넣어주면 돼. 자, 이걸 곱하면 2 넣어주면 2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이건 뭐요?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Z-1분의 마이너스 Z-2분의 2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야? YZ죠. YZ는 뭐야? YZ. 여기다 뭘 곱한 거야? Y0Z에다가 Z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Z-1분의 마이너스 2Z 플러스 Z-2분의 2Z 이거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YT는 마이너스 2는 끄집어내고 이거 Z-1분의 Z가 이거 UT잖아, UT. 그쵸? 우리 교재는 UT 썼고. 그러면 이 상수 끄집어내면 이게 뭐죠? 2는 어떻게 쓰는 거야? UT-1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ET가 쓰는 거야, ET. 이건 1이니까 1T 쓴 거고요. 2T 쓴 거죠. 그래서 앞에 2가 빠졌네.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UT 그 다음에 2UT ET 그래서 답이 뭐 2번
이런 형태. 우리가 Z 변화를 응용해서 푼 문제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맞아달라 그런 욕심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변경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앞으로는 맞아주셔야 돼. 앞으로는 맞아주셔야 돼. 자, 63번도 이거 허수축과 교차점 이렇게 숫자가 변경돼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문제야. 그래서 이걸 꼭 풀어달라 그런 욕심은 없어요. 자, 64번은요. 64번은 뭘 물어봤냐? 천이행렬 또는 전이행렬이라는데 파이 t는 뭐냐? 파이 t는 역변환하기를 si-a 역행렬을 역변환한 것을 천이행렬이라고 그러죠. 천이행렬은 si-의 역행렬을 역변환해 준 것을 천이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65번. 65번은 시간 영역에서 지역의 설계 주요 사용되는 방법. 시간 영역은 근계적법이야. 근계적법. 보통 시간 영역을 주어지는 근계적법이고요. 그 밑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보드선도, 나이키선도 이런 등등이 사용이 되고요. 시간 영역은 근계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66번. 그리 같은 귀한 지역에가 안정하게 한 K값, 안정하게 한 K값. 그러면 우리가 전달함수가 뭐야? 전달함수가 루프의 합이죠. 그래서 분자가 S 플러스의 자승분의 K 하고요. 1 플러스 S 플러스의 자승분의 K가 되잖아. 자, 분모 분자에 S 플러스 1을 곱하면 K고요. S 플러스의 자승에다가 K가 되니까, 자, 분모가 제로가 되니까 이게 특성방정식인데 S 플러스 1의 자승 플러스 K 이꼴 제로. 이게 특성방정식이잖아요. 앞으로는 단위 피드백 지역이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특성방정식은 요 분모에다가 분자를 더해준 값 S 플러스 2 자승에다가 분자를 더해준 값이 특성방정식이다. 편법으로 이렇게 구함시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S 자승 플러스 2S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 이꼴 제로인데 S의 3승 2S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1 K 이꼴 제로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정하게 하려면 일단은 모든 차수가 다 존재하고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필요 안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일단 플러스인 K가 일단 K가 뭐야? 0보다 커야 되겠죠. 또 하나, 나머지 안정하게 하면 루스 판별법을 활용하면 S의 3승, S의 자승, S의 1승, S의 제로승. 이 S의 제로승 상수니까 K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1하고 1, 그러면 2하고 K. 자, S의 1승 구하는 거지. 1승은 분모에 2가 들어가지. 2가. 그다음에 분모에 2가 들어가고, 요게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이 이게 플러스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 이게 곱하면 플러스 방향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2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K죠. 그래서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안정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항의 개수가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이게 플러스 이건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 부호 변화 없는 거니 안정하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2분의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2는 뭐야? K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0보다 크고,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안정 조건,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답이 4번 되겠네. 4번. 자, 그러면 67번을 보시면 나이키 선도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중 틀린 것은, 나이키 선도는 보통 안정도에 관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도 안정도 개선법,
두 번째로 상태 안정도, 4번째로 절대 안정도, 뭐 여기서 3번이 틀렸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68번. 자, 전달함수. 이게 전달함수 이거 많이 하는 거죠. 블록선도. 자, 분자는 전향경로합, 분모는 1 마이너스 루프합. 전향경로가 뭐 있어? G1, G2죠. 마이너스만 플러스죠. 루프합, 루프가 G1, G2 이거 되겠네.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전달함수 이렇게 되겠죠. 자, 69번. 자, 69번 적분시간. 이걸 TI. TI가 4고요. 비례감도 KP가 4고요.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지역에서 신호동작 ZT. 신호동작이 얼마냐? 이 T를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의 조작량은 그래서 조작량. 뭐 조작량 구하는 식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YT는 KP 1 ZT 플러스 TI분의 인테그랄 ZT DT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KP가 4분의 1 ZT가 2T죠. 요거 4분의 1 인테그랄 2T DT. 뭐 여러분 기본식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이거 적분은 뭐야? 2분의 T의 자승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요거 계산하면 8T. 요렇게 4를 곱하면 요게 2T니까 뭐 2는 상수고요. 2분의 T자승 되잖아. 그렇죠? 2는 상수 요거 끄집어내니까 4 지워지고 뭐가 남냐? T자승만 남니다. T자승. 답이 그래서 뭐 1번 되겠네요. 4분의 1 ZT가 2T 또 4분의 1 2T 뭐 요걸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적분 공식이 뭐죠? 적분 n 플러스 1분의 x에 n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뭐로 적분해? t의 자승을 적분하면요. t를 적분하면 t는 t의 1승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t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뭐 t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t의 자승 넣은 거죠. 그래서 2 지워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70번 보죠. 자, 70번 x가 간략하는 건데 a 바 b c 그 다음에 a 바 b c 바 그 다음에 a b 바 c 바 플러스 a b c 바 그 다음에 A바, B바, C. 그 다음에 A바, B바, C바. 뭐 이거를 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맞죠? 그럼 여기서 공통인 걸 끄집어내. A바, B 공통인 걸 끄집어내. A바, B. C 플러스 C바. 이거 공통인 거 A바 C바. 그럼 뭐야?
B바 B. 여기 공통인 거 A바 B바 끄집어내면 C 플러스 C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야? C 플러스 C바가 얼마 이거? 1이지. B 플러스 B가 얼마야? 1이지. C 플러스 C바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바 B, AC바, A바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공통인 거 요거 두 개 공통인 게 뭐가 있죠? A바 끄집어내면 B 플러스 B바 이게 1이니까 A바 플러스 AC바 뭐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답이 4번. 71번. 71번. 전압이 100 플러스 J50이고요. 전류가 3 플러스 J4인 전류였다. 혈의 소비 전력. 이게 복소 전력이잖아. 복소 전력.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나올 때,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나올 때 전압에다 공액을 취하든지 전류에다 공액을 취하든지 하는데 나는 항상 전압에다 취한다고 썼죠. 전압에 공액 복소수라는 게 뭐야? 허수부 크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 다음에 뭐 3 플러스 J4 이건 뭐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쓰기 하니까 그냥 바로 쓰세요. 공학용 계산기 쓰기 하니까 바로 나와 500 플러스 우리가 실수부를 유효전력 허수부를 무효전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72번 보세요. 자 71번은 델타 결선된 삼상 부하가 있다. 역률이 0.8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1800에 1800. 한 상의 저항이 0.5이고요. 발생하는 선로의 손실이 50이다. 선로의 저항이 0.5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저항 손실이 얼마냐? 손실이 50 왔다. 이럴 때 부하 단자자럼 얼마? 부하 단자람. 그럼 우리가 여기 전력피가 어떻게 전력피가 루트 3 VI 코사인 세도 전압 구하면 되는데 전압이 뭐죠? V 루트 3 I 전력피가 1800에 1800 역률이 나왔어요. 역률이 얼마? 0.8 나왔죠. 전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전류가 여기서 계산하는 거지. 선로 손실은 뭐야? 선로 손실 3 I 자승 R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I 자승은 3 R분의 PL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3 곱하기 저항이 얼마냐면 저항이 0.5인가요? 그러면 전력이 50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걸 3분의 100 쓸 수 있겠네. 3분의 100. 그쵸? 그러면 전류가 I자승이 이렇게 되니까 I는 뭐야? I는 루트 3분의 10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집어넣는 거죠. 루트 3분의.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구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225. 이것도 뭐 처음 나왔던 유형의 문제라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73번. 73번은 삼상 델타부에서 각 선전류를 IA, IB, IC라고 하면 영상전류분 그런데 영상전류는 접지식에만 존재. 영상전류는 접지식에 존재한다. 예, 뭐 지문을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럼 거기 뭐야? 델타 결선은 접지식인 게 아니죠. 그래서 영상부는 제로다. 뭐 답이 4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74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요. 이것이 2고요.
1.52, 1.5. 이게 계속 반복될 때 저항값은 얼마냐? 저항값은 얼마냐 이거죠. 자, AB의 합성장을 AB의 합성장을 편의상 우리가 그냥 뭐 거기 뭐 R의 AB라고 그랬는데 뭐 복잡하니까 R의 제로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요거 한 세트를 띄더라도 R0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R0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B 합성정이 R0라고 했으니까 R0는 이거 2하고 1.5하고 평렬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양변에 R0에다가 1.5 플러스 R0 1.5 플러스 R0 플러스 1.5 R0 되잖아. 이걸 전개하면 1.5 R0 R0의 자승은 3 이걸 1.3 플러스 2 R0 플러스 1.5 R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지워지냐? 1.5 R은 이렇게 R0는 지워지겠죠. 이항하면 R0의 자승 마이너스 2 R0 이걸 3이잖아요. 이거 R0를 구하기 위해서 뭐 근해 공식 놓고 풀어도 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를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 완전 제곱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R0 마이너스 1의 자승은 이게 뭐 4R 되죠. 그러면 R0 마이너스 2 되잖아. 고로 R0가 얼마냐? 이항하면 2 플러스 1이니까 3 되는데 이건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사범인데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75번. 75번은 1km당 인덕턴스가 30mH, 정전 용량이 0.07 마이크로파라드 선로가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할 경우 위상 속도는 얼마? 우리가 위상 속도가 베타분의 2파이 F 베타분의 오메가 있고요. 자, 무손실 선로나 무외용 선로나 오메가 루트를 쓰니까 루트 LC분의 1이 이게 속도죠.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주파수 나올 때 이 공식을 하는 거죠. 각 주파수 나올 때 이 공식을 하는 거죠. L하고 식값 나올 때 이 공식을 하는 거죠. 여기선 이것으로 루트 LC, L하고 식값 나왔으니 여기다 놓고 풀어하는 건데, 자, 루트 L이 얼마냐? L이 30mm, 30 곱하기 10에 3수고 C가 0.0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이고요. 이거 계산하라 이거죠.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 6.9 곱하기. 이게 시험에 다 나오는 거야. 주파수 나올 때, 각 주파수 나올 때, 이번에 L하고 식값 나올 때 이렇게 풀라는 거죠. 그러면 76번. 자, 76번 IS가 S2S. S 플러스 6분의 10이 되는데 I0 플러스는 게 뭐야? 이거 뭐야? T가 제로로 간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야? 초기값 정리죠. 그럼 리미트 T가 제로로 갈 때 S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 들어갈 때 SIS 이거 되잖아. 여기다 뭘 곱하라고? S를 곱하라고 S.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이건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이 S분의 10인데 이거 뭐야?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무한대잖아요. 0이지 0. 초기값 정리인데 0이 되겠어요. 77번.
자, 변압기 나왔네, 변압기. 변압기하고 자이레이터는 제가 항상 같이 설명하는데 봅시다. 자, 변압기고요. 두 번째로 자이레이터. 변압기하고 자이레이터 항상 같이 설명, 반대니까. 우리 변압기 건수비 어떻게 되죠? 건수비가 N2분의 N1은 V2분의 V1은 I1분지 I2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근데 F 파라미터 기본식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V1, I1. 그럼 뭐야? V2, I2, V2, I2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썼죠. 그러면 이게 뭐 V1은 NV2잖아. V1은 NV2. 그러면 I1은 뭐야? N분의 1 I2 이거 되겠죠. 그러면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어?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건 무슨 뜻이야? 제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변압기일 때 A가 뭐야? A가 N. B가 뭐야? 제로. C가 뭐야? 제로. D가 뭐예요? 우리가 F 파라미터일 때 전압비도 있었고 전류비도 있었고 임피던스도 있었고 어드미턴스 있는데 A가 전압비, D가 전류비 있었잖아요. 이 전압비가 건수비랑 같잖아. D가 전류비 역수랑 같잖아요. A 또 건수비, 전압비, 전류비가 성립되려면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손실이 제로가 되려면 B하고 C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일 때 A가 N, B가 제로, C가 제로, D가 N분의 답 1번 되고요. 자이레이터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이레이터는 비가역성 소자. 이건 비가역성 우선은 어떤 특성이 나오냐면 전압과전류 특성이 V1 하면 A의 I1이 아니라 I2 이런 방이 나오고요. V2 하면 A의 I1 이런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V1, I1, V2, I2. V2, I2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V1이 뭐야? AI2죠. I1은 뭐야? A분의 V2죠. 그럼 이것도 뭐야? 제로 V2, 제로 I2 되잖아. 그럼 여기 뭐야? A는 제로, B는 A, C는 뭐야? A분의 1, D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일 때는 A, D가 있고 BC가 제로죠. 자이레이터는 A하고 D가 제로고 BC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기억하시면 뭐 기억이 오래 많이 남을 거고요. 78번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정전 용량 C파라도 충전하는 이것을 S를 닫아 이것을 방전하는 경우 과두절로 그러는데 과대현상에서 우리가 RL 직렬 과대현상, RC 직렬 과대현상, RLC 직렬 과대현상. 그럼 네 번째로 LC 직렬. 여기선 전화량 QT가 C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이것도 전류 IT가 뭐냐 IT가 전류니까 전압을 뭐야 임피던스 아니고 루트 C분의 L이고요. 이거 미분하면 사인 루트 L C분의 1T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번째로 C로 나눠주니까 2에다가 시험은 나오는 두 가지 나오는 거죠. 전류 물어봤으니까 이 사인 함수잖아. 사인 함수. 전류가 뭐야? 사인 함수니까 뭐야 이거요?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불변의 진동 전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9번 보시면 79번은 200루트의 사인 오메가 t 1고조파고요. 100루트의 사인 3오메가 3고조파고요. 50루트의 사인 5오메가 t 5고조파 1고조파, 3고조파, 5고조파 있을 때 RL 직렬률에서 제3고조파 전류 시력값과 제3고조파 전류의 시력값은 3고조파 전압의 시력값을 3고조파 임피던스로 놔주면 되는데
RL 직렬일 때 3고조파 임피던스 3 오메가 L 되잖아요. 물론 절대값 크기 구할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루트 R 자승 플러스 3 오메가 L의 자승 되는 거 아니에요?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이 얼마인가 하면 100루트 2 사인 3 오메가 T에서 시료값이 100이고요. R이 얼마인가? R이 8이고요. 3 오메가 1이 2죠. 그래서 6, 8은 10이니까 10분의 100이니까 이것도 10A 돼서 답이 1번 되겠네요. 80번. RL 직렬도 시정수 0.04야. 저항이 15.8이라면 코의 인덕터수 우리가 RL 직렬일 때 과대연속에서 시정수가 뭐죠? 시정수가 R분의 L이죠. 근데 여기서 뭘값 물었냐면 인덕턴스 L값 물어봐서 L값이니까 시정수에다 저항값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정수가 얼마나 0.04 나왔고 저항이 15.8 나왔어. 이거 계산하니까 이걸 헬리인데 미리 헬리로 치면 10에 3승 곱하면 미리 헬리가 되는 거죠.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632 미리 헬리 뭐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2012년 3회 20문제 중에서 우리가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61번, 61번. 감쇄비가, 제1 오버슈트분의 제2의 오버슈트야. 제1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62번은 다음에 나오면 이번 풀어달라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러나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63번도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이것도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두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64번은 선의행렬이 뭐야? SI 마이너스 역행렬을 역변환해 준 거,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선의행렬. 그다음에 자 65번은 안정하겐 K값. 그러면 65번은 자, 우리 특성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단위 피드백 제어일 때는 분모값 S 플러스의 자식에다 분자값 계산하면 이게 특성 방정식 된다고 썼죠. 그래서 요거 S 자승 플러스 2S 플러스 1 K 이꼴 제로 S 3승 플러스 2S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K가 그래서 일단 1번은 K가 0보다 크게 되고, 그 다음에 S3승, S자승에서 루스 판별법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건 시험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 66번, 65번은 시간 영역은 근계적법이다. 이거 관련도 나왔던 거니까 여러 번 나왔던 거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67번은 나이키 선도에서도 틀린 것 그런데 나이키 선도는 보통 안정도에 관한 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 68번은 전달함수가 이거 블록 선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그마 패스에다가 이거 전향 경로 합이고 루프 합되는 거 아니야? 분자가 G1, G2 1 플러스 G1 G2 이렇게 되겠죠. 거고요. 그 다음에 69번도 식을 암기하시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T는 KP에다가 ZT 플러스 TI분의 인테그랄 ZT DT. 요거는 적분하는 건데 다만 적분 공식이 적분 공식 X에 N승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X에 N 플러스 1 돼서 T를 적분하면 뭐야? 이 T는 T의 1승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T에 1 플러스 1 되니까 2분의 T자승. 이것만 적분할 줄 알면 나머지 문제될 게 없어. 기본식을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70번도 우리가 A 플러스 A 바가 이게 얼마죠? 1이죠, 1. 이걸 맞춰가면서 계속 간단히 하는 거야.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71번. 피상전력이 뭐야? 전압에다 전력 곱하면 되는데 이게 복소 전력은 전압에다 공액을 취해서 전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부가 유효전력, 허수부가 무효전력 뭐 풀 수 있는 거고요. 뭐 72번은 뭐 공식이 2개 연결되니까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73번도 영상부는 뭐야? 접지식에만 존재한다. 이것도 관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74번도 이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그다음에 75번은 뭐 속도는 L하고 C값 나올 때 속도 구하는 건 뭐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76번은 I 제로 플러스 이게 T 이꼴 이건 뭐야? 초기값 정리니까 T 이꼴 제로 리미트 S가 얼루가 무한대를 때 SIS니까 여기다 뭘 곱한 거야? S를 곱한 거니까 SS 지워지고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무한대잖아. 무한대 1대게 제로가 되겠죠. 자, 77번 변압기와 자이레타 같이 설명되었어. 이건 뭐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니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78번은 우리 전류 LC 직렬일 때 전류는 이게 뭐 사인 함수니까 이게 뭐죠? 불변의 진동전류 뭐 이렇게 되겠죠.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79번 제3고주파 전류 시속값은 3고주파 전압의 시속값을 3고주파 임피던스나 주면 되는데 R 플러스 J 3오메가 L이야. 그래서 3고주파 전압의 시속값을 루트 R 자승 플러스 3오메가 L 이걸 나눠주는 거니까 뭐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0번 RL 직렬 때 시정수가 뭐야? R분의 L이잖아. 그래서 L값 구하려면 시정수에다 저항값 계산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거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 정도 빼면 2012년 3회 전기사는 전작 회로 이론이 네 문제 정도 빼면 16개는 그냥 뭐 쉽게 푸시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3년도 12년도 3회 전기사 회로이 및 제어공학 문제풀이를 이걸로 마칠게요. 자, 수고했어요.